네, 기업의 이슈 시간입니다. 얼마 전 깜짝 실적을 발표한 원티드랩,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추후 전망 그리고 성장 전략은 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거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원티드랩 2분기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달 2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매출액은 138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78.1%, 103.1%씩 증가를 했고요. 예. 특히 영업이익은 이 시장 기대치였던 30억 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에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장중 한때 20%까지 치솟았고요. 결국 15%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원티드랩의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85%를 번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또 깜짝 실적이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원티드랩이 채용 플랫폼인 만큼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채용이 줄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예고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애플이나 트위터, 넷플릭스도 이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등 이 국내 대형 IT 기업 역시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올투자증권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 원티드랩의 목표 주가를 기존 52,000원에서 42,000원으로 이달 3일에 좀 내렸고요. 예. 원티드랩은 자사를 통해 이 기업에 지원한 지원자가 채용이 되면 합격자 연봉의 7%를 채용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사업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이 원티드랩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시장의 위축은 당연히 원티드랩의 실적 악화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로 제가 이 원티드랩 주요 채용 지표의 이 성장세를 봤더니 실제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달 신규 공고가 7,269건이었는데요. 6월 달과 비교하면 1.8% 내렸고요. 5월보다는 14.4% 감소했습니다. 또 매출에 직결되는 합격자 수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1,310건을 기록하면서 6월보다 10.8%, 또 5월보다 17.9%나 줄었습니다. 예, 어쨌든 실적은 좋았지만 채용 자체 성장성이 꺾이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를 해주신 대로 보면 90% 거의 전부를 지금 채용 사업 부문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비율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어떤 돌파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 원티드랩에서 말하기로는 여러 가지 대응 환경의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사업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예. 좀 매출의 90%를 의존하던 이 사업 부분을 좀 비중을 좀 줄여보겠다. 예.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원티드랩의 현재 이 사업 부문을 살펴봤더니 채용 사업뿐만 아니라요. 이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인 원티드 긱스, 또 콘텐츠 서비스인 원티드 플러스, 또 채용 연계형 교육 서비스인 프리온보딩 코스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복기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원티드 긱스라고 하는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난 그 성과들을 돌이켜보면 원티드가 초기에 성장했던 속도보다 원티드 긱스가 성장하고 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원티드의 그 매출 구성을 보면 90% 이상이 채용이고, 하지만 긱스와 교육 커리어 같이 신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의미 있는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90% 이상이 채용이지만 5년 내에는 분명히 채용 이외에서 나오는 매출이 절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터뷰에서처럼 이복기 대표가 자신 있게 언급한 이 원티드 긱스는 2분기 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요. 1년 사이 100% 넘게 성장한 겁니다. 이 해당 사업 부문의 상반기 전체 매출액을 봤더니 17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이었던 16억 7천만 원을 이미 초과했고요. 이러한 이유로 원티드랩 관계자는 상반기의 성장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증권업계도 이러한 신사업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 전망한 원티드랩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2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03.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년 내 채용 이외 매출을 절반까지 늘리겠다 이런 대표 이사의 포부도 있었고 실제로도 빠른 신사업 성장 속도를 증명하면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씻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는 이 왓타임이라는 기업의 시드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위버라는 기업의 단독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왓타임은 우선 일정 관리 솔루션, 되는 시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버는 다양한 워크숍 콘텐츠를 소개하며 기업과 강사를 연결하는 B2B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향후 원티드랩은 기존 사업 부문인 채용과 교육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일정 관리, 또 워크숍 등까지 사업 영역을 HR 전반으로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티드랩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네. 원티드랩의 현재 주가는 이 PER 22배 수준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이 미국의 좀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집 리크루터는 이 PER이 91.4배였고요. 예. 일본의 아트레와 또 비저널은 각각 73.9배, 47.4배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확실히 좀 원티드랩의 밸류가 좀 낮게 평가되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원티드랩과 사업 모델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아트레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업 고객 수가 8,800곳, 유저 수는 4만 8천여 명 정도였는데요. 이 원티드랩의 경우 같은 기간 기업 고객 수가 1만 4,530곳, 또 유저 수는 230만 명으로 아트레보다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글로벌 유서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원티드랩의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증권업계 의견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이 채용 시장 위축이 당연히 타격을 받다 보니 이 실적 또한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예. 그래도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뭐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 채용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업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이 채용 사업에서 좀 이직이 활발한 직군은 IT 개발자 직군이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여러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너나 할 거 없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러한 이 IT 개발자 직군에 대한 채용은 뭐 줄지는 않고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또 연봉의 7%를 과금하는 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연봉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따라서 뭐 IT 개발자도 계속 증가하고 또 연봉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 실적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원티드랩은 이 싱가포르와 대만 또 일본이라는 이 해외 시장에 또 진출을 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좀 유료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주주 환원 정책은 좀 어떤 전략인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언급이 된 게 있었나요? 제가 이 현장에 좀 취재를 다녀와 보니 현재는 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작년에 상장했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우선 이 배당금 지급과 또 자사주 매입을 위한 어떤 구조 또 어떤 체계 정도는 현재 갖춰놨고요. 예. 이 대표 이사의 좀 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배당금 지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예. 부분 또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